안녕하세요. 마인드 가이더입니다. 오늘은 두려움 정화의 최종 단계인 지, 몸, 미와의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려움 정화의 가장 뿌리이고 핵심 내용이므로 제가 그동안 정화해온 과정들을 먼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려움 정화 1단계는 나의 방어 기제를 해체하여 무의식에 있는 두려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이 제 무의식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의식 정화를 결심하면서 지금까지의 삶과 다르게 살겠다고 제 마음을 표현하겠다고 의지를 내자 그때서야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두려움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평소에 방어 기제를 쓴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러했으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과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내 방어 기제는 자연스레 해체됩니다. 그리고 그때 무의식의 문이 열리면서 정화해야 할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 정화 2단계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나와 이런 나를 미워하는 나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분열된 마음을 만나는 것인데요. 나의 두려움이 산더미처럼 쌓인 이유가 바로 이 두 개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나, 아주 무능하고 약한 내가 있음을 아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이런 자아를 미워해서 이 두 개의 마음을 모두 외면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무의식이 열리자 이를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마음을 만났고 나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금쪽 상담소에서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경험한 연예인이 나왔었는데요. 그분이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도 크지만 그런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던 나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 그렇게 약한 내가 너무 싫고 미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비인격적 아버지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싫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런 아버지 따위 무섭지 않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만 가면 얼음이 되거나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삭히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속으로는 아버지를 난도질하고 가해할 만큼 큰 힘이 나에게 있다고 믿지만 무의식에 있는 에너지는 어린 시절 그 모습 그대로 남아 덜덜 떨고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치유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는 나와 실제 무의식 속 내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정화 3단계는 두려움이 좋은 마음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나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고 스스로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용하는 내 자신이 좋아지는 시기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두려움에 대한 미움과 원망, 분노가 많이 사라지고 두려움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두려워서 떠는 나에 대한 허용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이 두려워서 할 말을 못하고 참는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정화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두려움 정화의 핵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 아이가 다른 어른에게 불필요하게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그때 순간적으로 상대가 무서워서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버려두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두려움에 진 내가 믿고 싫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았고 무능한 엄마라서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순간 아이를 쳐다보면서 입으로 나오는 대로 말을 해보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내가 너무 약해서 널 지켜줄 수가 없었어. 그러자 아이가 저를 향해 엄마, 무서웠어? 괜찮아. 엄마가 그랬다면 그 아저씨한테 혼났어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 무서워서 날 못 지켜줬어도 괜찮아. 라고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능하고 두려워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하는 엄마이더라도 아이는 나를 사랑해준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저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무능해도 괜찮구나. 지켜주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저의 약한 에고도 저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를 정말 지켜주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약하고 무능해. 사랑하는 널 언제나 보호해주고 싶고 감싸주고 싶었는데 나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어. 널 오랜 시간 동안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고 있던 그 에고가 얼마나 나에게 미안해하고 나를 사랑하는지 알자 더 이상 두려워하는 이 아이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그렇게 두려웠어? 우리 두렵지만 함께 용기를 내보자. 나와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드디어 덜덜 떠는 나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 몸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과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의식 정화는 내가 미워하는 나를 끌어안는 과정입니다. 내가 버린 마음들, 감정들을 품어주면서 내 상처가 치유되니 얼음이 되었다고 나를 비난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무의식 정화는 한 마음의 하나의 정화만이 답이 아닙니다. 한 현상이 수많은 다른 마음들과 연결이 되어 지금의 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렵다고 두려움만 정화하지 않고 다른 마음들과 연결해서 정화해야 완전한 치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려움은 특히 미움과 동시에 정화해야 효과가 큽니다. 제가 두려워서 떠는 아이를 안아주고 나서는 두려움으로 입이 틀어 막히는 문제가 훨씬 줄어들었는데요. 그렇다고 완전히 편하게 내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아상인 내 표현은 공격이고 미움이라는 생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전자책 셀프 마음공부법 상권에서 제시한 자기 미움의 정화 과정을 거친 후 저는
나의 선함을 인식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표현은 미움 축에도 속하지 않는, 나는 미운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를 봐서 내가 못된 아이라고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지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나를 못된 아이라고 믿고 있는 나의 에고에게 너는 정말 못된 사람들을 못 봤니? 내가 뭐가 못된 거지? 내 표현은 미움 축에도 속하지 않아 라고 반박하자 그 에고의 힘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표현하려 할 때마다 입을 막는 에너지를 느끼면서 다시 용기를 채우고 할 말을 해보면서 내 말이 그렇게 상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해서 힘이 들고 거북스럽고 애쓰는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이러한 표현들이 나의 것이어야 했음을 알기에 내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허용하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을 마음 편하게 하기까지 아주 긴 정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제가 되었고, 정화하고 보니 별거 아닌데 그 과정은 어찌나 어렵고 힘이 들고 무섭던지 마음 치유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저희 정화 과정을 예시로 삼아 마음이 편안해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여러분의 무의식 정화를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